네, 안녕하세요 여러분. 송노무사의 인생직업TV입니다. 네, 오늘 주제는요, 여러분들께서 가장 궁금해하는 내가 퇴사하기 전에 노무사 공부 또는 어떤 전문 자격증을 공부하기 전에 내 선택이 맞는가, 이런 것들에 대해서 이전 영상들에서 여러분들이 많이 보고 또 질문을 해주시더라고요. 그래서 오늘 영상은 여러분들께서 특히 직장인분들이 많으신데 이 직장인분들이 고민해야 될 포인트와 공인노무사 공부 또는 창업이라든지 제2의 커리어를 고민할 때 있어서 어떤 기준들을 고민해야 되는지 2탄으로 말씀드려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일단 여러분들께서 직업의 종류 5가지를 좀 먼저 구분을 해야 됩니다. 여러분들이 막연하게 고등학교 졸업 그리고 대학교를 졸업하고 누구나 선택하는 공무원 또는 직장인이 된 분들은 그 이후를 보면 내 의사결정이 내 자의로 되지 않았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행복도라든지 만족도가 되게 낮은 부분들이 있어요. 사실 고민을 했었어야 돼요. 대학교 졸업 또는 고등학교 졸업 이후에 내가 어떤 직업인이 될 건지 고민을 했었어야 되는데 거기서 고민이 제대로 돼 있지 않다 보니까 그냥 지금까지 흘러온 거죠. 그래서 제가 한번 고민을 해보니 보통 이 정도의 직장인 분들이 있더라고요. 첫 번째 직장인 분류, 두 번째 창업인, 세 번째 전문 자격사가 있을 것이고요. 네 번째는 프리랜서가 있겠죠. 다양한 방식의 이제 프리랜서. 다섯 번째는 요즘에 초등학교 장래희망 1위라고 하는 유튜버, 크리에이터가 될 수 있겠죠. 네, 여기서 가장 많은 고민하는 분류가요, 그 직장인 분들입니다. 네, 직장인의 정의를 근데 먼저 볼 필요가 있어요. 근로기준법 제2조 1항 1호에 보면 근로자의 정의가 나와 있는데요. 여러분들 직장인은 곧 근로자입니다. 노동법에 직장인이라는 말 없습니다. 여러분들 근로자인 거야. 그래서 직장인의 개념을 먼저 보고 그 다음에 허심탄회하게 어떤 점들 고민해야 될지 말씀드려 볼게요. 직장인의 정의를 보면 직업의 종류와 관계없이 임금을 목적으로 사업 또는 사업장에서 근로를 제공하는 자라고 되어 있습니다. 여기서 여러분들이 주목해야 될 단어는요, 임금을 목적으로 라는 단어고요. 두 번째는 근로를 제공하는 자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직장인에 들어가는 순간 사실은 돈을 벌려고 들어가는 거지, 기본적으로 자아실현이라든지 자아성찰 이런 것들은 사실 여러분들이 내면으로 해나가야 되는 것이지 누가 시켜주지 않는다는 거죠. 그리고 근로를 제공한다는 것을 세부적으로 어떻게 판단하고 있냐면 사용종속 관계, 그러니까 근로자분들은 실제로 들어가면 임금을 목적으로 사용종속, 사용자, 그러니까 회사로부터 종속된 관계 속에서 노동을 제공하는 거예요. 그 말은 즉슨 여러분들께서 내가 하고자 하는 꿈이라든지 목표라든지 커리어 레벨이라든지 이런 것들은 사실 직장인들은 부가적인, 여러분들이 추가적인 소위 존버를 위해서 고민해야 되는 것들이지, 사실 직장인의 정의를 제대로 보면 그런 거 필요 없고 돈을 목적으로 내가 누군가의 지휘 감독 안에서 노동을 제공한다. 그게 직장인의 정의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이런 정의를 보면 여러분들이 왜 동기부여가 안 되고 왜 회사 생활이 힘들고 왜 금요일이 행복하고 월요일은 피곤한지 알 수 있겠죠. 또 그러면서 요즘에 월급이 높나요? 지금 서울뿐만이 아니고 우리나라 전국에 집값이 되게 높아지고 있고, 그러면서 코로나 이후에 주식 열풍 이러면서 노동의 가치가 지속적으로 하락되어 있고 노동보다 훨씬 더 많은 기회들이 요즘에 온라인이라든지 스마트 스토어라든지 충분하게 많은 배달의 민족에서 요즘에 배달만 하더라도 200~300만 원 번다는 사람도 있고 어떤 사람은 400~500만 원 번다는 사람도 있고, 물론 힘든 사람들 많습니다만, 네, 그래서 지금 직장인에 대해서 동기부여를 갖고 정말 몰입하는 분들이 많이 적어지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비단 이거는 여러분들의 변화뿐만이 아니고 돈 벌 수 있는 길들이 되게 많아진다는 점, 그리고 여러분들의 자아실현, 그리고 워라밸, 그리고 내 자본, 돈을 떠나서 탈물질화되는 여러분들의 뭔가 행복 또는 자아성취, 이런 것들이 중요해지다 보니까 내가 누군가한테 지시를 받고 사용 종속된 관계에서 돈을 목적으로 하지만 그럼에도 뭔가를 좀 더 내가 하고 싶은 것들을 하고자 하는 그런 욕구들이 많아지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직장인들의 동기부여가 떨어지는 것들은 외부적인 환경 그리고 내 내면의 환경들이 동시적인 작용을 하고, 또 그러면서 여러분들이 근로자임을 망각하고 내가 내 직장 안에서 동기부여와 행복 그리고 내가 하고자 하는 것들을 자아실현해 보겠다라고 하는, 어떻게 보면 조금 망상 속에서 동기부여가 계속 떨어지다 보니까 제2의 플랜들을 계속 고민을 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그에 대해서 두 가지 기준으로 여러분들께서 생각해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제가 이전 영상에서도 말씀드렸지만 여러분들이 이런 중요한 삶의 의사결정들을 하기 위해서는 제가 적으라고 말씀드렸죠. 그래서 여러분들께서 그냥 머릿속으로만 생각하면 이게 당장의 월급과는 관계가 없는 여러분들의 중장기적 플랜이기 때문에 하루하루 먹고 사는 거에 급급해지다 보면 여러분들이 그냥 늙어가는 거예요. 나중에는 뭐 자녀도 생기고 하다 보면 어쩔 수 없이 그때는 직장인으로서의 길 외에는 전혀 다른 길들이 여러분의 능력에 한계에 부딪히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부터 이 영상을 듣고 주말을 활용해서 여러분들께서 나의 생각을 고도화하고 정리하는 스킬들이 필요해요. 첫 번째 기준, 여러분들의 자존감과 자아 실현성이 얼마나 높은가입니다. 그래서 이거는 기준이 이제 상위 기준을 보는 거죠. 여러분들이 직장인의 평균이라고 한다면 내가 얼마나 치고 나가고 싶고 내 것들을 만들어 가고 싶고 내 목표가 있고 누가 시키는 일보다 내가 하는 일들에 대해서 동기부여를 받고 하고 싶은 사람인지를 먼저 점검해 보는 거예요. 여러분들의 평균적인 동료가 될 수도 있고 또는 여러분들의 가족이 될 수도 있고 또는 인터넷에서 다양한 의견들을 보시면서 여러분들이 먼저 재조명 그리고 재해석을 해봐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이런 기준이 높은 사람은요, 기본적으로 계속 이런 거에 대해서 동기부여가 떨어지고 직장인으로서 그리고 계속적으로 고민을 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래서 이런 분들은 계속 꾸역꾸역 다니다가요, 나중에는 언젠가 퇴사하는데 준비가 안 되어 있으니 그냥 나와서는 여러분들이 할 게 없어지고 그러면서 거의 쓸모가 없어지는 노동력을 갖추게 되는 거죠. 그래서 그런 분들께서는 차근차근 내가 회사 외적으로 어떤 것들을 할 수 있는지 계속 고민을 해봐야 되는 겁니다. 네, 두 번째 기준은요, 이제 최저 기준을 보는 겁니다. 직장인 외에 다른 선택을 했을 때 내가 소위 먹고 살 수 있겠냐는 기준이에요. 여러분들의 한 몸은 여러분들이 먹고 살아야 돼요. 사람으로 태어났으면 살 곳도 필요하고 뭐 물도 먹어야 되고 음식도 먹어야 되고 하잖아요. 그럼 회사 밖에서 내가 얼마 정도 버틸 수 있는가? 예를 들어 노무사 공부를 한다고 하면 최소 1년, 2년은 투자를 해야 되는데 그 시기 동안에 내 몸을 내가 가늠할 수 있겠느냐라는 거죠. 만약에 못하면 여러분들 부모님이 도와주거나 아니면 결혼하신 분들은 외벌이가 아니라면 누가 다른 분이 벌어주거나 아니면 내가 퇴직금으로 뭐가 하겠다는 플랜이 있어야 됩니다. 근데 여기서 하나 주목해야 될 것은 지금 정권상에서 봤을 때 다양한 이 사회보호 조치들이 저는 이루어지고 있다고 생각해요. 최근에 3년 기준으로 33%라는 최저임금이 향상이 돼서 내년 기준으로는 최저연봉이 한 2,200 정도 되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여러분들이 최저임금만 받아도 100만 원 후반대는 받을 수 있는 거죠. 편의점 아르바이트만 월화수목금 하더라도 이제는 먹고 살 수 있는 최저 기준은 준다는 거예요. 거기다가 내가 뭔가 창업을 하거나 노무사 공부하거나 내가 소위 망했다고 해봅시다. 네, 그러면 그 다음에 갈 수 있는 곳들이 어디 있겠냐고 봤을 때 우리나라 중소기업의 지금 40%는 구인난이라고 합니다. 중소기업의 일자리 엄청 많아요. 근데 여러분들이 안 찾아보고 안 가서 그런 거죠. 의사결정할 때 주로 좀 저돌적이고 아주 수준 높은 목표를 지향하는 사람들의 공통점은요, 삶이 되게 안정적인 게임이라고 믿는 사람들이 많다고 합니다. 그러지 못하고 내가 직장인으로서 안 맞는데 되게 스트레스를 받는데 제2의 의사결정들을 못하는 분들은 삶이 되게 불안한 게임이다 라고 의사결정하는 분들이 많다는 거죠. 그래서 이 영상을 보는 분들은 기본적으로 삶은 안전한 게임이고 소위 내가 아무것도 없어도 최저임금으로 받았을 때 이제는 100만 원 후반 정도는 받을 수 있겠다 라는 생각을 여러분들이 인지하신 다음에 내 의사결정 포인트를 정리해 가야 된다는 거죠. 실패한다고 하더라도 그걸 만회할 수 있는 다양한 길들이 있고 안 되면 중소기업 가세요. 가서 투잡하시거나 가서 또 노무사 공부하시면서 좀 뭐 2년 만에 붙지 않더라도 3, 4년, 4, 5년 만에 붙게 된다면 그것 또한 충분한 전 성취가 된다고 생각이 듭니다. 네, 그래서 결론을 짓자면 여러분들께서 충분한 고민들을 하셔야 되는데 두 가지 포인트로 고민을 하시면서 이제 만약 내가 퇴사하고 이거 하겠다라고 하시면 공부가 필요한 겁니다. 노무사 공부나 뭐 공인중개사 공부나 아니면 변리사 공부 또는 여러분들이 창업하거나 제2의 투잡을 한다고 하더라도 무조건 처음에 공부를 하셔야 돼요. 근데 첫 번째 공부 안 하는 분들이 너무 많다. 그래서 생각만 하지 말고 적어가면서 액션 플랜을 마련하라고 좀 말씀드리고 싶고요. 그 다음에 직장은 어차피 여러분들이 임금 받고 그냥 노동력 제공하는 곳이에요. 그래서 여러분들께서 휴가라든지 뭐 병가라든지 휴직
또는 회사 내에서 메모장 조그만 거 챙겨 다니면서 투잡에 대한 계획을 하세요. 여러분들이 너무 회사에 목매달면 여러분들 피곤하고 제2의 길들을 고민할 에너지가 없습니다. 그래서 회사는 가볍게 다니시고요. 너무 많은 일을 한다면 딴 데 이직하세요. 이직해서 워라밸 있는 곳 가셔서 공부를 하시라는 거죠. 네, 그래서요, 여러분들 마인드셋 그리고 체력 관리 잘 하시고요. 저는 여러분들께 계속적인 포인트들을 좀 정리를 해드리고 싶어요. 그래서 좋아요, 구독 누르시면 여러분들께서 직업으로 고민하지 않도록 여러분들의 인생 직업을 찾아줄 수 있는 그런 송노무사가 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번에 또 뵙겠습니다. 영상 보시고 좋아요와 구독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